햇님을 찾아가는 아이. 김유경. 날지 못한 까치. 토요일이었습니다. 슬기는 자꾸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금방이라도 대문을 밀치고 엄마가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녁밥을 먹고 있던 슬기는 밖에서 나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슬기가 밥을 먹다가 뛰어나가는 것을 본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아! 밥 먹다 말고 밖에는 왜 뛰어나가? 슬기가 닫고 나간 방문을 여는 할아버지의 눈빛은 슬기를 뒤쫓았습니다. 휙! 바람이 불어와 벽에 있는 달력을 펄럭펄럭 건드리고 할아버지가 보다 둔 신문도 들쳤습니다. 정원의 빨갛게 물든 단풍잎도 노랗게 물든 회화나무 잎사귀들도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뭔데? 글쎄 빨리 나와 보시라니까요. 이놈아! 뭐가 있어? 숨 넘어간 소리야?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까치가 떨어져 날개를 퍼덕이고 있어요. 까치는 날아보려고 퍼덕퍼덕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한쪽 날개가 부러진 것을 자꾸만 퍼덕거릴 뿐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슬기는 얼른 까치를 안아들었습니다. 슬기의 손이 까치의 몸에 닿자 까치는 더욱더 파닥거렸습니다. 검은 콩알처럼 동그란 눈은 겁에 질려 깜빡거렸습니다. 어허, 까치가 떨어지다니. 어디 다친 게로구나. 할아버지는 까치를 받아안고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에헤, 날개를 많이 다쳤구나. 할아버지, 그럼 병원에 가야지요. 슬기는 얼른 할아버지 손에서 까치를 받았습니다. 소아과 병원으로 갈까요? 까치가 어린애냐? 소아과 병원에 가게. 아, 그렇구나. 그럼 까치는 날짐승이니까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지요? 그렇단다. 사람이 아닌 짐승이 아플 때는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란다. 아, 누렁이가 아파 데리고 갔던 병원이구나. 빨리요, 할아버지. 슬기는 벌써 골목길을 내닫고 있었습니다. 먹던 밥이나 먹고 가야지. 하지만 할아버지의 외침을 듣는 둥 마는 둥 슬기는 벌써 골목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밥상과 슬기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이내 빠른 걸음으로 슬기를 뒤쫓았습니다. 슬기는 옷섭에 까치를 감싸 안고 걸었습니다. 건널목에 도착하자마자 푸른 신호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슬기는 얼른 뛰어가려고 찻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빨간 신호등이 바뀌어졌습니다. 멈춰있던 차들이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저런!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슬기는 깜짝 놀라 가재걸음으로 물러났습니다. 한참 후 다시금 신호등이 푸른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슬기는 그제야 손을 들고 차분하게 건넜습니다. 할아버지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뛰어와 건넜습니다. 동물병원에 들어선 슬기는 숨을 헐떡이며 수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까치가 날개가 부러졌어요. 뭐? 까치? 수의사는 슬기와 까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슬기는 까치를 조심스럽게 수의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놈 봐라. 어디서 까치를 주워왔어? 수의사는 별놈 다 본다는 투로 눈을 껌뻑거렸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떨어져 있었어요. 아저씨, 까치가 불쌍해요. 그때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할아버지. 어서 오십시오. 아, 예. 하시는 일은 잘 되어 갑니까? 네, 앉으시지요.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가끔 찾아가 뵙고 해야 하는데 바쁘다 보니 그만. 수의사는 뒤통수를 긁적거렸습니다. 어이구, 그때 찾아주시고 위로 말씀해 주신 것도 아직 감사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딸의 장례식에 찾아준 고마움을 다시 전했습니다. 이제 보니 그 손자로군요. 예. 그런데 까치 한 마리가 마당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뼈가 부러졌는데요. 그럼 치료가 어렵겠습니까? 글쎄요. 치료를 해보긴 하겠는데 워낙 뼈가 많이 상해 아무래도 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날짐승이 날지 못해서야 어디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침통한 표정으로 까치와 슬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다가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세상이 험악해서 여기저기 위험한 것들이 널려 있으니 참 큰일입니다. 수의사는 붕대로 날개를 감아주었습니다. 자, 까치는 여기 두고 가거라. 아저씨가 잘 돌봐주마. 싫어요. 제가 도와줄 거예요. 아저씨, 까치는 뭘 먹어요? 까치는 말이야. 과일이나 곤충을 잡아먹고 살지. 나무에 해로운 곤충을 잡아먹어 이로운 일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잘 가꾼 과일이나 곡식을 쪼아먹어 과수원이나 농사에 피해를 입히기도 한단다. 네. 슬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사람들 가까이 살면서 낯선 사람이 오면 깍깍 짖어대고 보석이나 유리 조각을 보면 좋아해 물어다 감추기도 한단다. 아, 그래서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하는구나. 그렇지. 지금은 불안해서 먹이도 먹지 않고 날아가려고 날개를 자꾸 파닥거릴 거다. 하지만 얼마 동안만 잘 보살펴주면 사람을 잘 따르게 될 거야. 그러니 데리고 가서 잘 보살펴주다가 안 되면 이 아저씨에게 데리고 와야 한다. 네, 그럴게요. 슬기는 까치를 받아 안으며 할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치료비가 얼마입니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펼치며 물었습니다. 치료비라니요. 응당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친절한 수의사는 할아버지 앞에 손을 펴서 막으며 거절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아이가 한 것입니다. 염려 마세요. 이거 고맙소.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슬기도 할아버지를 따라 수의사에게 꾸벅 절을 하고 동물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슬기는 까치를 서재에 넣어 두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까치를 데리고 놀고 싶었지만 까치가 불안해서 파닥거리는 꼴이 안쓰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슬기는 동물병원 수의사 말대로 우선 사과를 잘게 썰어서 방 안에 밀어놓고 문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까치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 퍼덕거릴 뿐 먹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갔습니다. 슬기는 사과 조각을 까치의 입에 억지로 넣었습니다. 그러나 까치는 부리를 흔들며 쾌쾌하고 사과 조각을 뱉어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까치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까 죽지요? 글쎄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어쩌니?
할 수 없지. 할아버지는 담배를 피워 무셨습니다. 그러더니 밤을 꺼내 까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밤은 왜 까요? 할머니 제사 지내려고. 그럼 저도 깔까요? 손 다친다. 놔둬라. 그릇에 물이나 떠오너라. 밤을 까서 물에 담가둬야 하니까. 네, 할아버지. 슬기는 그릇에 물을 떠다 할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허허, 벌레 먹은 것이 많구나. 벌레가 있어요? 에? 할아버지, 벌레는 왜 생겨요? 글쎄다. 벌레도 다 필요해서 생기는 거지. 징그러운 벌레는 필요 없잖아요. 벌레가 있어야 새나 파충류가 먹고 살고 또 나비나 벌이 되어 꽃에 꽃가루를 나르는 거야.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고. 벌레가 나비가 돼요? 그럼 벌레가 나비가 되지. 어떤 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감이나 귤이나 탱자 같은 과일에 붙어서 사는 벌레는 호랑나비가 되고, 구더기는 파리가 되고, 굼벵이는 매미가 되고, 배추벌레는 흰나비가 되고, 쐐기벌레는 쐐기나방이가 되지. 네? 굼벵이가 매미가 된다고요? 그렇단다. 할아버지, 밤에서 징그러운 벌레가 나왔어요. 슬기는 밤에서 나와 고물고물 기어다니는 벌레를 보고 기겁을 해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책받침을 가져다가 벌레가 기어가는 앞에다 놨습니다. 그러자 벌레는 책받침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거 가져다가 까치 앞에 놔줘봐. 네? 까치에게 줘요? 그래, 갖다 줘봐. 할아버지는 벌레가 기어가는 책받침을 슬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책받침을 받아준 슬기는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벌레가 손에 닿을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물지 않는다. 걱정 마라. 할아버지는 엉거주춤하게 걷는 슬기를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슬기는 속으로 무서웠지만 꾹 참고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슬기의 엄지손가락 위로 벌레가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징그러운 벌레가 살갗에 다 근질근질 움직이자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쳐 결국 하고 소리를 지르고 책받침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마구 손을 털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허, 무엇이든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무섭다고 하면 이쁜 것도 무섭게 느껴지고 무서운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은 거야. 다시 받침을 벌레 앞에 대보아라. 할아버지, 밤벌레는 물지 않죠? 이 벌레도 예쁜 나비가 되는 거지요? 예쁜 부전나비가 되지. 슬기는 다시금 책받침 위로 기어 올라오는 벌레를 들여다가 까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까치를 보았습니다. 벌레가 기어가는 것을 고개를 갸웃거리며 보던 까치는 얼른 벌레를 쪼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까치가 먹었어요. 벌레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이제 죽지는 않겠구나. 벌레도 잡아다 주고 과일도 주면 살 수 있을 거다. 할아버지, 벌레 또 나오면 주세요. 까치 주게요. 이제 안 무서우냐? 네, 까치가 먹으니까요. 봐라,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지. 슬기는 웃었습니다. 아까 기겁을 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이야기 하나 해주련. 네, 오래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였다. 공산군이 갑자기 밀려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 땅을 북한 괴뢰군들에게 거의 빼앗기고 말았지. 이것을 본 유엔의 16개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나섰고 미국의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실시해서 우리 땅을 조금씩 찾기 시작했을 때였지. 우리 소대에 18살 된 어린 병사가 있었다. 그 병사는 전쟁이 벌어져 부모를 잃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군에 들어왔었는데 학교도 다니지 못해 한글도 몰랐단다. 학교 못 가면 집에서 나처럼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집이 있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구나. 총 쏘는 법을 겨우 익혔으나 똑똑하지 못해서 늘 말썽만 부렸지.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사가 없어진 거지. 왜 없어져요, 할아버지? 배가 고프니까 산에 있는 머루 다래를 따먹다가 그만 길을 잃은 거지. 산에서 길을 잃으면 물을 따라 내려오면 된다고 텔레비전에서 그랬어요, 할아버지. 전쟁이 아니고 그냥 길을 잃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 하지만 그때는 공산군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어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거야. 와, 겁나겠다. 그런데도 철 모르는 그 병사는 겁도 없이 큰 길을 찾아 총을 메고 군가를 부르며 씩씩하게 걸어갔지. 그렇게 어디쯤 오니까 인민군대가 탱크를 몰고 연합은 명이 있는 거야. 순간 이 병사는 인민군에게 총을 겨누고 손들어! 하고 소리를 쳤지. 그러자 그 인민군이 돌아보니까 아주 어린 병사 한 명이 총을 겨누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어린 병사의 표정이 너무도 당당하고 겁이 없어서 인민군들은 틀림없이 이 병사 뒤에는 많은 군인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러지 않고서야 10사람이 탱크를 가지고 있는데 혼자 있는 병사가 저처럼 당당하고 용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인민군들은 순순히 이 병사의 명령에 손을 번쩍 들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지. 만일 이 병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분명 숨어있는 국군들이 총을 쏘아 그들은 몸뚱이는 벌집이 되어 죽을 거라고 인민군은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이 병사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탱크를 가진 10명의 인민군을 앞세우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인민군들은 손을 들고 그 병사 명령에 따라 무난히 포로로 잡았지. 야, 용감하다. 만약에 그 병사가 겁쟁이였으면 어찌 됐겠니? 죽었지요? 그렇지, 죽었지. 그러니 무엇이든지 용기를 가지면 하나도 무서울 것이 없는 거야. 할아버지, 저도 큰아버지처럼 군인대장이 될 거야. 그래라. 까치는 그날부터 벌레나 과일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날지는 못한 까치가 되었지만 까치는 외로운 슬기의 친구가 되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슬기의 공책을 쪼아 찢고 말썽을 피우기도 하지만 늘 슬기를 졸졸 따라다니는 까치는 사랑스럽기만 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슬기의 피부는 까칠해졌고 할아버지는 찬바람 때문에 기침이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보건소에서 가끔씩 약을 타오기도 했으나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